(1926년 3월 14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국제연맹 총회까지 36시간 남은 시점에도 프랑스는 여전히 폴란드의 이사국 진입 없이는 독일의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독일은 이사회 단독 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들은 이번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제네바에 오지 않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일본의 중재 시도가 실패한 한편 브라질 대표단은 영국 외무장관에게 브라질이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독일의 가입을 반대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사회 개편의 경우 9월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국가 간 체면 싸움으로 번지며 필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총회는 독일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상대로 외교적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 전반적으로 프랑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루터 독일 총리와 브리앙 프랑스 총리 둘 다 제네바에서 실패한다면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스웨덴 외무장관은 스웨덴이 평의의 의석을 포기하고 해당 의석을 폴란드에게 양보하는 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자국 정부에 전송했습니다. 독일은 스웨덴이 이 요청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프랑스적 행보를 보이는 영국 외무장관 체인벌린의 태도에 대해 많은 독일인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으나 일부는 체인벌린이 마지막 순간에 독일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외무장관은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외무장관 사이에도 합의에 대한 공동 입장이 나타나는 등 개별 외무장관들 사이에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외교적 해결책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제연맹과 로카르노 조약으로 대표되는 평화체제가 시험받고 있으나 대표단들 사이에서는 협상이 결렬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퍼져 있습니다. 멕시코 원주민들 사이에서 공직자 선출 지방선거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테페우아칸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파후틀라에서는 시장이 살해당하고 시의원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연방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장군 에스트레다는 멕시코가 새로운 혁명에 준비되어 있다 선언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은 것으로 여겨져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해당 발언을 무시하고 있으며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매우 강력하고 또 다른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4명과 하원의원 10명이 참여한 긴급 외교정책 회의에서 국무부가 멕시코의 영토 내 모든 재산권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멕시코 내정에 간섭하고 멕시코의 외교적 승인과 지지를 철회하겠다 위협하는 경향을 규탄한다 발표했습니다. 종교 문제에 관해서 멕시코 영사관의 법률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멕시코에는 하나의 지배적인 교회가 있었으며 다른 종교단체의 설립을 막는 한편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가 외세의 개입을 유도하거나 외국인 성직자, 특히 스페인 성직자들이 공화국과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1917년에 종교 관련 헌법 조항이 제정되었다 설명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기존 법의 집행일 뿐이며 종교 탄압은 아니라 밝혔습니다. 또한 지식과 교육을 교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 학교 폐쇄에 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덧붙여 미국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만연한 이런 교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파세익 섬유 파업 노동자들이 이스트 패터슨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보안관과 경찰서장이 무장 경비원 20명과 오토바이 순찰대 15명의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보안관은 노동자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규칙을 어긴다면 누구든 체포하겠다 경고했습니다. 어제 같은 지역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가 방문했을 때는 충돌이 없었으나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무장한 인력을 배치했었습니다. 현재 파업은 8주째 계속되고 있으며 1만에서 1만 2천여 명의 섬유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고 파업 시작 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가 잃은 임금은 총 15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공장주들은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임금 삭감에 대하여 산업 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설명했습니다. 코스타리카 비리아강을 건너는 철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248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자선행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승객이 초과 탑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작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열차 세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다구항 구축함 발포 사건에 대해서 다른 열강들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이 암시되었습니다. 외무대신과 해군대신이 참여한 회의에서 나온 일본이 공동행동보다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방침이 내각에 권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관련 군인들의 처벌,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언론은 재발방지 외에는 논평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14일 방송을 마칩니다.